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육아 살롱입니다. 오늘은 4개월 이하 아기들의 잠을 주제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은 생활에 정말 중요하죠. 어른들도 잠을 잘 자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기들도 잠을 잘 자야 또 먹을 때 먹고 놀 때도 잘 놀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아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이 수면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지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고쳐야 될 습관은 만들지 말자 라는 모토로 접근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집 꼬맹이는 한 생후 60일 정도부터는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좀 잘 자고 나니까 저도 너무 생활이 편하고 또 아기도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는 정말 컨디션이 좋았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저는 퇴원하고 몸조리를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 그 아기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통잠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먹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요. 한 번에 먹는 양이 최소 100ml 이상 되기 전까지는 거의 통잠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어땠냐면 한 7시, 8시 그쯤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한 1시 전후로 한번 깨서 또 수유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또 한 4, 5시 이렇게 수유가 이루어지는 패턴이었는데 그렇게 한 4, 5시간 정도 자고 먹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그냥 쭉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생후 46일째 처음으로 7시간을 통으로 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9시부터 잤는데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7시간이나 자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로 쭉 통잠을 잘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존 패턴대로 가다가 한 번씩 조금 잠을 길게 자는 그런 날들이 생기다가 생후 57일째부터 드디어 9시간 통잠을 잤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계속 8, 9시간 정도는 쭉 자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한 7, 8시쯤 자서 9시간 자면요. 한 4, 5시쯤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일어나도 피곤하긴 피곤한데 억지로 미라클 모닝도 할란지라 그래서 새벽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쓰자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홈트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또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60일 전부터 통잠을 재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엄청 놀랄 만큼 빨리 통잠에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통잠을 자기 전까지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타이밍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은 그냥 졸리다는 것을 짜증난다,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졸릴 때부터 이런저런 졸리다는 신호를 보내다가 딱 어느 적정 그 졸린 초기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엄청 과각성된 상태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오히려 재우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지만 졸린 것도 요것도 크게 울기 시작하면 이미 좀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밍 맞게 재우는 법만 터득하셔도 훨씬 수월하게 아기가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아기가 언제 졸린 신호를 보냈는지 또 어떻게 졸리다고 표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신생아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몇 달씩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아기들을 봤는데도 내 새끼가 왜 우는지 파악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번 생은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는 채로 우는 날도 있었을 거고, 또 저도 이 친구하고 호흡을 맞춰보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또 졸린지 그냥 배앓이인지 긴가민가 할 때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 좀 짬바가 쌓이다 보니까 네,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알아맞힐 수 있게 된 게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졸려할 타이밍인데 전혀 잘 기미가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안아주셔도 돼요. 본격적으로 잠이 오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서 살살 흔들다 보면 이 친구가 점점 하품이 짧아지고 또 눈꺼풀이 점점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그때가 이제 졸리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눈을 비비거나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살살 안아주시다가 이 상태로 잠이 들어버리면 실패예요. 완전히 잠이 들기 전에 내려놓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안아서 재워주지 않았어요. 아기가 많이 졸려하면 저는 바로 아기 침대에 눕혀줬어요. 저희 아기는 좀 잠투정이 있었던 편이어서 꽤 울었거든요. 그러면 좀 눕혀서 울다가 한 1, 2분 정도 기다려보고 혹시 진정이 안 되면 그때는 좀 너무 심하면 안아서 달래주기도 하고 또 쪽쪽이를 물려서 좀 달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는 우리 애기를 보면서 내가 그냥 안아주면 아마 바로 그칠 건데 그거를 참고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지식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2분 기다리는 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가 언젠가는 스스로 혼자 해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주고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버텨나갔어요. 특히 이 안아서 재우지 않기는 저희 아기의 양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아기는 당연히 안아서 재워주지 않으면 못 자는 존재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하는지를 또 설득을 하고 또 저의 방식을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이제 어른들끼리도 호흡을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저도 뭐 주장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저도 상황상 복직도 뭐 굉장히 일찍 해야 됐고 또 제 직업상 이제 뭔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가 생기면 굉장히 또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꿋꿋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아서 재우는 게 아기 정서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면 교육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애착이 결국엔 형성이 잘 돼야지 정서도 잘 발달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애착이 잘 형성이 되려면 이거는 그냥 신생아 때 잠깐 안아 재워서 잘 형성이 되는 것보다도 아기가 배가 고플 때 제때 우유를 주고 또 아기가 뭐 기저귀가 불편하면 그때 또 적절하게 갈아주고 또 졸릴 때 재워주고 이런 이제 아기의 욕구에 적절하게 신호에 반응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아기가 이 양육자는 내가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OECD 어린이 행복지수에서 한국의 꼴찌다라는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최소 10년 동안 연속 꼴찌였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기를 안아서 포근하게 재워준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은 수면 루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아기 수면 루틴은 뭐 간단했어요.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전신에 로션 발라주면서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먹이고 그러면은 이제 졸려 했거든요. 전체 과정을 마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수유 시간이었고요. 처음에 한 달 동안에는 아기가 거의 먹는 중간에 잠들어 버리기 일쑤여서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조금이라도 더 깨워가지고 조금 더 먹이고 재우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유는 평소량보다 한 30 정도 더 타서 그래서 좀 평소보다 푹 먹고 잘 수 있게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애기는 7시에서 8시 정도면 잠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한 5시부터는 이미 졸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칭얼거리고 하는데 그 애기를 어떻게든 좀 놀려주고 또 수면 루틴 한다고 또 뭐 거의 1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겨우 수면 시간을 맞췄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을 맞춰서 아기를 자게 하는 게 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려면 그 전 타임, 전전 타임의 수유, 그 다음에 또 자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계산해 가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오늘은 생후 첫 한두 달 동안 제가 아기의 통잠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벌써 4개월, 5개월인데 그러면 이미 틀렸나요?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은 그래도 유효합니다. 다만 1번은 아기가 언제 졸린지 또 졸린 신호가 어떤지는 이미 능숙하게 아마 파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번, 3번 아기를 안아서 재우지 않고 그 다음에 수면 루틴 만들어주고 요것만 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아과의 심층 상담이나 또 영유아 검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수면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 또 다행히 수면이 잘 해결됐다는 피드백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막상 또 하다 보면 그동안 계속 잠을 못 자는 상태니까 체력적인 부침도 있고 또 아기가 오니까 마음이 아파서 좀 물렁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양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보고 가야지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아기는 이제 4개월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또 잠퇴행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잠퇴행기를 잘 극복한 이후에 또 성공담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잠 못 드는 나날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담아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